2교시는 어떤 문제를 1번 선택하겠죠? 대리님 선택. 2번 선택해야 됩니다. 2번 선택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내가 전국 학원 최초로 가장 빠르게 요약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지. 왜? 줄 테면 줘봐 이 자식아. 내가 하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죠. 상업용 좀 많이 나갔더라고. 그렇죠? 뭐 있는 여기 이제 요만큼은 알거든요 우리가. 요거 헷갈리는 거죠. 에이씨 삼각형. 넘어가서 할로겐 잘 알지. 요 2교시 핵심 키는 5번입니다. 5번을 압도적으로 잘 맞췄으면 그냥 5번. 그죠? 6번도 제가 나눠드린 거 기억납니까? 와, 진짜. 나 컨트롤 C, 컨트롤 V 갖고 답 넣었는데. 너무하네. 안 하는구나. 이렇게. 요거 똑같이 나왔고. 야, 이 자식아. 이걸 내가 모른다, 이 자식아. 그래서 선택은, 그죠? 지금 나와 있는 형태로 보면 1번, 2번, 4번, 5번만 잘 써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6번 딱 쓸려 했는데, 아이씨. 안전벨트 구조 기준이 나 잘 모르는 거거든. 위에 거는 쓰는데. 내가 이렇게 유도에 자신이 없으면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나눠진 자주마다. 그래서 이거 삼각형. 이렇게 고르셨어야지만 나름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종합대책이 꽤 길었었는데 요약을 잘 해놨거든요. 요약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 반을 몰라. 근데 유도는 상세히 잘 해놓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넘어갑시다. 1번입니다. 2교시 1번. 2교시 1번에 K팩터가 나왔어. K팩터가 도대체 뭘까요? K팩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수구의 끝에 구멍의 크기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요. K팩터가 크면 물이 많이 나올 거고 K팩터가 작으면 물이 작게 나오겠지. 그 K팩터가 크고 작고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해되시겠지요? 압력에 대한 유량의 크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압력이 어떻고 유량이 어떻습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2차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Q는 K 루트 P로 되어 있거든. 이렇게. 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이 K팩터의 정체는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상수와 유량계수와, 그죠? 거기에 지름에 대한 제곱이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 유량계수도 시험에 잘 나와요. 나오는 유량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베나 콘트랙트까지 연결되거든. 요것 좀 잘 알고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럼 K팩터가 크면 클수록 이렇다.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불을 끄려고 하면 K팩터가 큰 쪽으로 가는 게 맞죠. 표준형보다는 더 크게. 그런 등등에 대한 밑밥을 깔자라는 거지. 그래서 뭐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주거용, 라지 드랍, 그리고 화재 조기 진압용, K팩터가 다. 결국은 점점 커지겠죠. 라지 드랍과 화재 조기 진압은 비슷하겠지만 얘는 엄청 작겠지. 얘는 50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내용 보고 유도하는 식. 유도식 저 좋아요. Q는 K 루트 P를 유도해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리고 방사 압력이 높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요건 교재 똑같이 별표 하나 치고요. 소화효과. K가 클수록 좋은 건 아니죠. K가 크면 물이 많이 나간단 말인데 수온량의 부족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바람직하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정량이 중요하지. 요것들은 나눠진 자료에서 그대로 볼 수 있지만 안 봤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재도 있지만 안 봤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죠? 시험 때문에 내가 넣어놨었거든. 안 봤을 거라고 봐요. 이걸 모르면 이 문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요 3번 유도 못하면 나가립니다. 이렇게. 3번이 검증이 되고 1번과 4번은 구술의 형태고, 그렇죠?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개수는 채원 이런 건데 3번은 명료거든요. 2번하고 3번은. 2번은 수치가 좀 틀렸으면 틀린 거고 3번은 유도를 깔끔하지 못하면 또 점수가 낮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딱 출발을 잘 이해해서 한번 봐놓으세요. 지금 나와 있는 Q는 AV에서 요 V라는 것들은 토리첼리에서 가져왔어. 토리첼리에서 가져와서 14 루트 P 딱 넣어놓은 거지. 단위 환산 등등을 전부 다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0.6597. 그죠? CD의 제곱. C 값은 얼마? 그 다음에 직경 12.7mm 집어넣으니까 약 80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쓰잖아요. 밑에 당구장 표시 이렇게 딱 하면 결론은, 그죠? 방수압력이 0.1메가파스칼을 넣고 이때 Q가 80 LPM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10점짜리로 만들면 얘 때문이지, 얘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제 10P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외에 방사압력이 높을 때 참고하세요. 넘어가시고 2번입니다. 2번은 진짜 목에 피날 정도까지 어렵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도 암기해야 됩니까는 저는 아니죠. 이런 거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말로. 이걸 써야지만 맞는 거다라면 부르면 되지. 출제하신 분 이러거나 네가 적어봐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불가능. 이런 것들은 불가능이죠. 지금 나와 있는 저 상수가, 그죠? 지금 허용 가율이 어느 정도다라는 개념만 딱 잡으면 되지.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죠? 이렇게. 요까지는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쭉 다. 25점짜리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게 짧다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얘는 개요가 엄청 중요해요. 개요는 불합격은 시킬 수 있고 합격은 안 되는 거죠. 왜? 알고 썼냐 모르고 썼냐,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핵심 사항은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 썼던 요 세 마디만 적어 놓읍시다. 그렇죠? 요렇게 돼 있어. 국내에서 발전기 용량. 발전기의 용량은, 이 발전기라는 것은 뭡니까? 비상전원이라는 말이거든요. 비상전원. 우리 기준상 전원은 상용과 비상이 있어요. 상용과 비상. 요 둘 사이가 자동 절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환. 이 비상전원에 쓰려고 하면 이 발전기를 돌릴 건데 이 발전기의 용량을 어떻게 계산해 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과거는 PG 방법이라는 걸로 1부터 4까지 썼어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PG 3, 4. 특이하게 PG 4는 안 썼어요. 왜 안 썼습니까? 이때 고조파 반영이었었거든요. 고조파 반영을 있는데 왜 안 썼니? 고조파가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서 안 썼어요. 이 중에서 제일 큰 놈은 3번이거든요. 이걸로 해서 용량을 쭉 계산해 왔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들이 전자기기에 가까운 회전기류, 정유기 이런 쪽, UPS 이런 걸 많이 쓰는 거라. 그래서 고조파 발생량 예측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발전기 용량 계산법은 안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미국 쓰는, 일본 애들 쓰는 것들로 쓸까요? RG 쓸까요? RG도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털고 만들자. KS 규격을 새로 만들었어요. KS 규격. 2021년에 만들었어요. 2021년. 이걸로 가자. KS 규격. 이 규격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다 들어. 비상발전기 용량할 때 고조파 들어가고 고조파 핵심인 UPS 넣느냐 안 넣느냐로 그걸로 크게 정리할 거야.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돼, 이제부터. 그래서 요 둘 사이를 비교만 간단히 해보면요. 이렇게. PG법에 의해서 KS 규격으로 하면 1.3배 정도 커집니다. 발전기 용량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안 하려고 아직까지도 하죠. 참 안 하려고 하더라고. 나 없으면 그냥 계산돼 있고, 나 있으면 KS 규격돼 있고. 빨리 바꾸세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성능 유지 설계 때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좀 고려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요약해서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그 페이지 그대로 갖고 온 거지. 들지 마세요. 다음에 또 나옵니까? 안 나오지, 다음에는. 다음에 안 나오지.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싸 하시는 분도 들어있을 건데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 쉬운 것만 해야지. 그렇죠?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에 상업용 주방 자동차 장치. 주방 자동차 장치는 6가지 종류가 있어. 상업용부터 해서 나머지 5개 생각해 볼까요? 상업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거용 주방이 있고, 주거용 주방, 상업용 주방, 그렇죠? 가스 있고, 분말 있고, 캐비넷 있고, 고체 열어져 있고. 얼마 안 남았네요. 다 좋았어요. 이 중에서 엄청 특이한 게 나머지는 다 형식 승인 대상이야.
근데 꼭 한 놈. 이 새끼는 성능 인증 대상이에요. 이것들이 결론입니다. 이것도 뭘로 가야 된다고? 형식성으로 가라고. 성능 인증과 형식성의 가장 큰 차이는 선택형이냐 의무냐의 차이예요. 선택형이라는 거지.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 대상이 나왔어. 뭡니까? 집단 급식소. 대규모 점포에 잘했어.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주상복합 있는 데는 다 있잖아요. 식당들 대규모잖아. 넣어야 되는 거지. 걔네들 어떤 성능 가지고 있는지 보자는 거지. 얘들은 무조건 필수였고요. 요까지 준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여유가 됐었으면 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상업용 주방의 소화 성능을 훨씬 더 봤는데 소화 성능보다는 작동을 더 중요하게 냈어요. 요렇게 세 가지다. 그죠? 요것들은 기준은 동일하고요. 나머지 감지부에 대해서 작동과 온도 센서 등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세 가지. 됐네. 요 기준점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이건 정원식 감지기 헤드대 다 공통입니다. 공통. 그렇죠? 감지 범위를 뜻하는 형태라서 넘어갔고, 오랜만에는 가스계. 저 가스계 되게 좋아하는데 가스계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 문제가 전기도 좀 작게 나오고 뭐 나머지가 너무 작게 나와서 기계 위주로 나왔다는 단점 외에는 나올 만한 것들 좀 다 나왔다고 좀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소화약질량 산출식 체크를 하세요. 얘는 CO2하고 유사한데 딱 하나가 차이나. 뭐가 차이 납니까? CO2도 고농도 고압이죠. 불활성 기체도 고농도 고압이거든. 딱 두 가지가 있어. 가스계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고 생각합시다. 뭡니까? 전농 단시간 뿌려야 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고농도에 장시간 뿌려야 되는 놈이 있어요. 전농 단시간인 이유는 독성 때문이지. 딱 한마디 크게 독성이지. 이 독성을 이런 말로 쓰는 거지. 인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사는 거지. 핵심 사항이 열분의 생성물 때문에. 열분의 생성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죠? 플로린, 이 칠족들이 엄청 특이한 성질을 가지는데 수소와 결합하면 난리가 나버려요. 그죠? 브롬은 잘 안 쓰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 불도 꺼지지만 이렇게 하면 걔는 뭡니까? 할 들어간 놈 전부 다죠. 할. 이렇게 가보면 CO2 불활성 기체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불활성. 그죠? 그래서 가스계의 기초 물질은 CO2입니다. CO2 무유출로 계산하고 자유유출로 반영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고농이니까 단시간에 하면 배관에 무리가 난다든지 뭐 추가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 그래서 장시간 분출하는 거야. 왜? 없으니까. CO2나 불활성 기체는 열분의 생성물이 없으니까 단시간에 넣으시는 게 부담되는 거야. 하지 마. 그렇죠? 그래서 장시간 합니다. 1분. 앞쪽은 10초. 전홍 많아봐야 10%, 10볼륨 %. 큰 놈은 30% 있어요. 고농이죠. 최저 34, 최저 43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많게는 75%까지 집어넣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얘네들은 결국은 뭘로? 자유유출로 구해야 돼요. 자유유출로 구합니다. 자유유출로 약재량이 어떻다라고 나오면 2.303 이렇게 나오는 거지. 로그가 나오고 앞쪽에 식 있다. 그죠? 뭡니까? 백마탄백이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잘 됐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CO2하고 불활성 기체는 큰 차이가 있어. 이것만 구분하자고. 그죠? CO2가 있고 불활성 기체가 있어. 질문입니다. CO2는 뭘로 저장돼? 액체로 저장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로 산정하면 됩니까? 하면 S분의 1만 하면 끝이야. 선행상수. 아시겠죠? 그래서 한마디 여기 다 할 거지. 근데 불활성 기체는 뭘로 저장해?
기체로 추정돼 있어. 가압 기체로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S분의 VS 이렇게 해줘야 돼. 중요합니다. 선형상수 정체를 한번 봐봅시다. 자, 이 S놈 선형상수래. 이 선형상수는 생각해 봅시다. 선형상수가 도대체 뭐예요? 얘네들은 샤르를 갖고 왔는데 가스의 핵심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어떻게 돼? 커지지. 가스가 많아진단 말하고 똑같거든. 그럼 불은 잘 꺼지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제 온도를 얼만큼 해놓고 얼만큼 산정해서 내 약재를 구해놓으면 딱 좋을까를 생각하는 거지. 그죠? 불나기 초반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해놓으면 실패한 거라 나는. 그거보다 낮게 안 하면 되겠지. 이해 잘 해놓으세요.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소화가 필요하거든. 소화는 뭡니까? 농도 이상이 됐단 말하고 똑같아. 농도는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도는 온도에 뭐? 비례해요. 비례. 이해되겠죠? 그래서 갖고 가는 거지. 그럼 나는 얼만큼 보관하면 되겠어? 이 갖고 가는 거지. 엄청 중요해. 그죠? 그래서 이 불 끈다는 말은 농도가 얼마 이상 돼야 되거든. 약재는 온도에 비례해서 된다면 방화구역의 온도만 잘 판정하면 그거보다 뭐 낮게만 밀어넣으면 무조건 불은 꺼진단 말이지. 이해되죠? 근데 재수 없어가지고 너무 낮게 밀어넣으면 약재를 너무 많이 보관해야 되는 거야.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적정량을 판단하면 돼. 선형상수의 의미입니다. 비례해서 농도가 된다. 이게 핵심이지. 그 다음 넘어가서 밑에 요 개정 기준이죠. 별표 딱 하나 하고 열로 암기시켰는데 안 듣네. 그죠? 과거는 어땠습니까? C급은 A급과 동일하게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시험 데이터치 보고 외국에 기준 야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되겠는데 이렇게 1.35가 됐어요. 안정돼서 안전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최대 효용 설계농도 모르지 않죠. 다 43%인데 이걸 목적지 않겠지. 이 문제는 포장하기 나름입니다. 핵심 사항이에요. 뭡니까?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아이만 물었어요. 배경만 갖고 합시다. 약간 어그로로 끌고 갈 거예요. 뭐? 앞으로 할로겐 화합물은 온난화 지수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는 약재가 4개나 됐어. 기억나죠? 딴 데 갔다 왔나? 28년까지 세 놈, 30년까지 한 놈. 30년인 것들은 됐어. 표정을 보니까 요거 때문에 야 이제 불활성으로 가자. 심의할 때도 있지. 앞으로 못 쓰는 약재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불활성으로 간단 말은 우리가 80바 정도 가야 돼요. 엄청 큰 배관 공사가 있죠. 그건 고민인 거지. 후딱 넘어가서 수업 시간에 재미나게 한번 해보긴 할 겁니다. 2가지만 생각해 보면 되죠. 뭐가 있어요?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지름이 다른 관로를 가정해서 2군데는 무조건 뭐 등가하죠. 등가한다는 말은 뭡니까? Q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요 지금 요 포인트가 A, 요 포인트를 B로 합시다. 여기에 QA와 QB는 동일하죠. 등가는 손실이 같다라고 보는 거죠. 손실이 같다. 그래서 손실이 같은 것들을 우리는 요렇게 해서 같게 만들어줘도 되죠. 아니면 H1, H2로 해서 같다고 말해줘도 돼요. 그러면 Q를 나타내는 공식들. Q는 AV, A1, 2로 할까요? AV를 1, 2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1번과 2. 그죠? P1과 P2. 그죠?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한 공식. 손실의 공식 어떻게 구합니까? 델타 P. 델타 H로 구하셔도 되긴 되는데, P로 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H로 구했던 것들은 관마찰 개수, 직경분의, 그 다음에 이지분의 V의 제곱이었다면, 압력에 관련되어 있는 손실을 따져보면 똑같죠? 공식만 바뀌어요. 로 V의 제곱의 2 이렇게 됩니다. 요걸 2개 집어넣는 거지.
해서 유도하면 됩니다. 똑같이 따라서 요렇게 요거 요걸 만들어 놓고 요렇게 같이 만들어 놓고 요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네. 이러면 끝이지. 저희가 하는 게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시간 낭비인 거지. 한 번만 딱 해보면 돼요. 같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전 얘보다는 베르누이 쪽을 훨씬 더 좋아해요. 넘어가서 요거 보면 좀 아는 척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저는 예상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거. 공개 안전 매트도 있었긴 있었는데, 공개 안전 매트는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문제 나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어때? 이렇게 나왔어요. 공개 안전 매트는 전면 개정됩니다. 전면. 그죠? 지금 시험은 5층까지 밖에 성능 인증 대상이 없거든요. 기준이. 뭡니까? 모래주머니 투척했을 때 얼마 이상의, 얼마 이내에 부풀어 오르고 뭐 등등 시간 있잖아요. 그 50km밖에 안 됐어요. 60km. 65km? 그거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2명, 3명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겁니다. 구조 기준. 성능 인증에 나와 있는. 그죠? 바뀔 거기 때문에 휴지 안 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네요. 여기까지가 2교시 마무리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교시, 4교시도 1시간 이내 뚝딱 해보도록 하시죠.